한쪽 책장을 가득 메운 책들,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곳, 손이 닿는 곳마다 온통 책입니다. 책 안에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의 길을 찾고, 책 밖에서는 꿈을 꾸듯 춤을 추듯 진솔한 삶으로 주변을 감동시키고 있는 문희봉 작가. 고기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정진하는 문희봉 작가는 오늘도 청춘입니다.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은퇴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땄습니다. 효 지도사 자격, 또 칭찬 지도사 자격, 또 웰다잉 강사 지도사 자격 등등 해서 그러한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효교육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웰다잉 강사 교육도 이거 하게 되고, 또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그 웰다잉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섬시기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나중에 이 인생 제2 모작을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도 또 효사랑봉사단에 들어가서 청소봉사, 노력봉사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요양원 같은 데 찾아가서 그런 데 가서도 또 청소봉사, 목욕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며, 또 저기 산내에 가면 그 소년원 있어요. 대산학교라고, 대전소년원. 거기에 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10여 년 됐을 거예요. 그 멘토링을 이렇게 하는 등 아주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재주가 없고 운동은 좋아하는 편이어서 헬스장에 다닌 것도 아마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매일 하는데 새벽 6시부터 7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헬스장에 가는 것, 그리고 산에 가는 모임도 20년이 넘었는데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또 이게 산에 가는 모임이 있고, 또 은퇴 전에 은퇴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 산행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자 해서 7명이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에 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가고 헬스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탁구도 가끔 하고, 테니스는 오래전부터 즐기던 건데 지금도 테니스를 즐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에너지, 스태미너를 키우는 근본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일기를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잘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한종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서
일기 검사를 하시면 그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 고무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저를 불러요. 그리고 아유 뭐 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면, 야 너 일기 진짜 잘 쓰더라. 에? 나중에 너 그렇게 글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글은 그냥저냥 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입시 때문에 이제 글 쓰는 것을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보에 가끔 이게 이 글을 투고를 하면 이게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그 옛날 그것이 되게 살아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80년대 초에 화요문학회라고 하는 문학회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그 시 쓰는 공부도 하고 수필 쓰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등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89년도에 수필로 등단을 하고 그 이듬해에 시로 등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의 그 칭찬 격려 그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400여 명 식구들을 거느리는 그 한 단체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만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인들 사이에 화합을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아주 별것도 아닌 그러한 일을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하거나 뭐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조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 화합해주는 일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인협회가 막 무조건 막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문인이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글이 잘 써지기 때문에 그 기초와 기본이 충실한 그러한 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문학기행도 뭐 하고 또 작품 품평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쑥쑥 이렇게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어 가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51%는 잘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가득한 부부의 결실은 행복한 가정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부부가 우선이라는 문희봉 작가의 아내 사랑은 수많은 작품 속에 쓰여진 그의 글처럼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요.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도 참 잘하고 손자, 손녀한테도 꼭 편지를 주일마다 써서 학교로 보내고 유치원으로도 보내고 그런 남편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늘 도전을 하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아버지와 함께 공주까지 통학을 했었는데 그때 장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셨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소년원에 봉사를 가시거나 할머니들께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셔서 아버지는 저에게 존경스러우면서도 닮고 싶은 멘토이십니다. 음악가와 화가가 자기 생각을 그린 게 악보와 그림이다. 어떤 악보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것인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이다. 경태야, 파이팅 하자. 2019년 8월 2일 할아버지가. 예, 그 제 6시집인데 문희봉 직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써주셨어요. 써주실 때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 겉봉에 주소를 쓰시고 문희봉 즉견, 즉견을 즉시 받아봐라, 이러한 내용의 글이거든요.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그 편지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참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이게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른 사람보다도 내 가족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문희봉 즉견이라고 하는 제 6시집의 제1부는 제 가족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다. 그래서 가족 특집으로 꾸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1989년에 월간 에세이를 통해서 수필로 등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94년에 첫 수필집 작은 기쁨 큰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어요. 예, 등단 5년 만에 냈는데 그때 그 수필집을 내고 나서 지인들한테 이제 드리고 나서 감사의 편지를 받고 뭐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이 일상사의 이면을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아주 천연 정밀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칭찬을, 실은 그렇지 않을 테지만 그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필집 94년에 낸 그 수필집을 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수필을 쓰고 시를 쓰니까 제 주변에 있는 문인들이 이왕이면 이번에 시집이 나오는데, 수필집이 나오는데 해설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평론을 쓸 것 같으면 그냥 쓰는 것보다는 평론가라고 하는 칭호를 얻고 나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평론가라고는 이름을 붙여서 시집 해설을 하고 수필집 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맺어진 인연들이 참 오래 가요. 그때 써주신 그 해설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뿌듯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것은 그 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집을 내고 수필집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그 여성분들이 출산을 한다든가 분만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과정에 비유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잘 보호하면서 태교도 하고 그리고 각종 영양분을 보충을 해서 아이에게 전부 나눠주어서 10달 후에는 아주 어엿한 한 생명체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집을 내는 것도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품집을 냈는데 그 작품집을 받아보고 문자로 딸랑 아이고 시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요거 한마디보다는 또 전화로 이번에 뭐 수필집 냈대 아이고 축하해요. 요거 한마디보다는 저는 그러한 책들이 오면 반드시 읽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꼭 요 얘기는 해드려야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A4 용지 한 장 정도 자필로 독후감을 써서 우표를 붙이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기뻐하는지. 이게 문의는 어떤 분의 책을 받으면 그것을 읽고 이렇게 독후감으로 써서 보내주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최소한의 예의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문희봉 작가가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착한 아들이었고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인 그는 인간관계에서 효와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간 도리의 기본인 효는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인데요.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이 효는 과거의 효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의 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자신이 보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서 아주 효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효 전시실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더 이상 바람직한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나는 뭐 글을 쓰네, 나는 뭐 시를 쓰네, 수필을 쓰네 하지만 독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문인은 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아무개 시인, 아무개 수필가 하면 어떤 시집의 작가, 어떤 수필집의 작가 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독자들이 그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물기를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평생에 10권의 책만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권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게 뭐 많이 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한 20권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제는 그래도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작품의 배경 속에 늘 깔고 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충도 있고 효도 있고 뭐 친절도 있고 배려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하면 꼭 남녀간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나와 친구 간에, 나와 국가 간에 뭐 이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 독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글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 에디슨이 그랬죠. 1%의 그 영감에다가 99%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진짜 시집다운 시집, 수필집다운 수필집을 선별을 해서 그 작품집을 여러 번 읽고 쓰고 그리고 왜 거기에서 요 시행은 값어치가 있는가, 인상적인가 하는 데가 있으면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수필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요새 시 창작교실이라든가 수필 창작교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가면 오히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나 수필가들한테 어떤 분한테 내가 강의를 들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가서 3개월 내지 6개월, 1년만 받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3다를 실천해다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읽고 쓰고 고쳐가면서 생각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보람 가득 가슴에 안고 귀가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발길을 옮기겠지요. 등 뒤에 살짝 감춘 선물. 보따리 풀어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문희봉 작가의 시 설레임입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밝은 그의 시는 언제나 독자들에게 기분 좋은 사람의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 기분 좋음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다음 작품도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